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찬입니다. 오늘은 ASTD IC의 셋째 날인데요. 모두들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 세션의 주제는 Y세대를 위한 전략적 인사관리입니다. 발표자인 댄 쇼벨은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퍼스널 브랜딩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브랜드화해서 홍보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댄 쇼벨은 밀레니얼 브랜딩이라는 컨설팅 회사와 2009년 최고의 취업 블로그로 뽑힌 퍼스널 브랜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트위터에서 반드시 팔로잉 해야 할 20명 중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다니 정말 대단하지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분의 저서를 살펴보고 다음 Y세대의 정의와 특징, Y세대를 위한 인사관리 전략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쇼벨은 2010년 Four Steps to Building Your Future 이라는 제목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이 책은 한국에서는 미 2.0 나만의 브랜드를 창조하라 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댄 쇼벨은 소셜미디어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Y세대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를 부모로 모시고 있는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층을 말하는데요. 1920년대 전통주의 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 X세대를 거쳐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존중의 성향을 지닌 Y세대들이 오늘날 산업인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Y세대를 다른 말로는 ID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ID는 I deserve, 즉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의미합니다. 이 말처럼 Y세대는 자신의 강점은 물론 자신이 가진 인격적인 스타일 또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Y세대를 한국에서는 브라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브라보는 Y세대의 특징을 약자로 줄인 것인데요. 첫 번째 B는 브로드 네트워크의 약자로 Y세대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R은 리워드 센시티브를 말하는데요. Y세대는 평가 결과와 보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A는 어댑터블을 의미하는데요. Y세대는 글로벌 환경과 IT 등 새로운 것에 강한 적응력을 보이며 생활 속에서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V는 보이스를 줄인 것인데요. Y세대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O는 Oriented to myself를 의미합니다. Y세대들이 개인 생활을 중시하고 일과 삶에서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럼 이러한 Y세대의 특징을 다음의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illennials, also known as Generation Y and the Digital Generation. Born between 1980 and 2000, the Millennial generation comprised nearly a quarter of the world population. The tech-savvy and digital media generation are the largest and most diverse generation ever. They are becoming the most educated generation by being constantly connected to the world and information sources. We just opened up, forms of communication that go to a larger number of people or a larger spectrum than before. They are influenced by technology and media like no other generation, as 2/3 of them used computers before the age of 5. The younger generation just turns on the computer and kind of figures it out themselves. It has become a part of their lives, and most of them can't imagine their lives without the internet. Consumed by their computers, cell phones, tablets, and digital media, the lines between technology and reality often become blurred.
I'm always connected to social media. No matter where I go, I can always check Facebook or Instagram or Twitter. With more than 78 million millennials in the world, their ability to work together and influence change through mass media makes them the most powerful generation ever. I think that social media is, important in influencing change. On social media, it's not censored, so you can kind of say what you want to say and it's going to get across. They have high expectations and clear goals for the future, and as citizens of a highly globalized and connected world, they are the most influential and diverse generation in history. As an innovative, optimistic, collaborative, diverse, and resourceful generation, the millennials are the generation that would shape the future in a way no one ever imagined. 이제 Y세대에 대해 좀 더 이해가 가셨나요? 2010년 커리어 필더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보다 연하의 상사를 둔 35세 직장인이 45%라고 합니다. 댄 쇼벨도 2025년에는 글로벌 산업 인력의 75%가 Y세대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새로운 산업 인력으로서 Y세대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새로운 사고와 신기술로 무장한 채 업무 환경 변화에 선봉에 서 있는 Y세대와 조직이 협력하고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날 Y세대가 직장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Y세대의 니즈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세대의 니즈 중 첫 번째는 협력적 환경인데요. 이러한 환경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 의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피드백과 멘토링입니다. Y세대는 타인의 피드백과 멘토링을 통해 자기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 조직에서는 먼저 Y세대를 이해하고 멘토링을 활성화시키며 게임화를 통해 그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적절한 보상도 제공하는 등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Y세대는 조직의 투명성에 대해 신뢰하기를 원하는데요. 조직에서 회사의 현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때 Y세대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Y세대는 자신이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업무를 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조직에서 Y세대들이 회사의 비전과 자신의 업무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Y세대는 내부적인 경력 개발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조직에서 내부 채용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세대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데요. 조직에서는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지향하고 기업가 제도 활용 등을 통해서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언급한 Y세대 인사관리 전략 10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Y세대에 대한 이해인데요. 조직에서는 Y세대에 대해 불평하기 전에 그들의 성장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장점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세대는 핵 가족화, 다문화 사회에서 성장하였으며 첨단 기술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살펴본 Y세대의 특징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적응이 빠르며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낙천적이고 기존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점은 Y세대의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게으르고 일을 잘 못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멘토링을 통해 멘토는 멘티에게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전수하고 멘티는 멘토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 활용 능력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즉, 멘토와 멘티의 상호 존중과 후원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 시간과 업무 장소에 상관없이 Y세대들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근무 환경 속에서 Y세대들은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조직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Y세대가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소셜 리크루팅,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인 소셜 러닝 등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소셜 리크루팅에 대해 다음의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out there looking for work. Not to mention plenty of other people not looking but would accept a new job if it were offered. And companies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to get the best candidates. Many people are still going about this the old way, through job boards and job fairs, using headhunters to scout for talent. Newspaper classifieds, remember those? Or just plain cold calling. Basically the same thing they've done since the 60s. But the ambitious job hunters, the innovators, are going a step further to get a job, and they're using the internet. Well, to be specific, they're going to use social media. You see, a great resume is nice, but here's the thing. 60% of jobs come from networking. It's all about who you know and who knows you. Well, social media is a new, advanced way to network, and it's bringing people together at an alarming rate. It's growing faster than email. But many job hunters are now just realizing how useful this can be in their job search. So they're polishing their Facebook profiles, they're making professional connections on LinkedIn, connecting those connections to online job sites. They're sending out messages on Twitter, and those messages are going out to their friends and colleagues and friends of colleagues. And they're not just throwing themselves out there willy-nilly. You see, social networking has a weird way of getting the right information to just the right people. Savvy job candidates are using social media like it was a superpower. They've become super networkers. So the question for today's company is no longer, how are you going to get our attention? You should be thinking, how are we going to get your attention? You need to start accessing the same superpower to get your message out and connect yourself to all these potential candidates. And then once you connect to them, you need to start speaking the language of social media, using blogs and videos and such things, which will keep your candidates engaged throughout the recruitment process. So when it's time to hire, you can find the perfect person for your job. Is your company using the power which is social media? It's easier than you think. 다음 다섯 번째는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Y세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Y세대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동료, 친구들과 항상 연결되기를 원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셜 네트워킹 활동이나 업무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Y세대의 활동 범위를 좁히고 그들의 역량 발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부 채용 프로그램의 수립입니다. 내부 채용 프로그램이란 수평적 배치 전환과 수직적 이동을 통해 조직 내 기존 인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채용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부 채용으로 인해 Y세대는 승진과 새로운 능력 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업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Y세대에게 자신의 일은 단순한 이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자신의 업무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Y세대에게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입니다. Y세대는 기업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에서는 기업의 현 상태, 성과, 미래 등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Y세대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기업가 제도의 활용입니다. 기업가 제도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원하는 사원들에게는 사원 신분을 유지시키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조직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조직 혁신을 꾀할 수 있으며 Y세대의 조직 몰입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게임화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입니다. 게임화란 게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요소들을 게임과 무관한 각종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게임을 통해 Y세대를 교육훈련시키고 적절한 보상도 제공하면서 그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 브랜드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실제로 프랑스 철도공사에서는요, 온라인 시리즈 게임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각각 프랑스 철도공사 근무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실제 문제들을 풀어 포인트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포인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이러한 프랑스 철도공사의 전략은 게임을 통해 조직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세대를 위한 전략적 인재 육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HRD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적 자원으로서 Y세대는 시간에 따라 그 비중과 역할이 조직 내에서 증대되고 있고 때문에 이러한 Y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미래의 전략적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강연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조직에서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 등을 Y세대에게 부여하여 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세션 디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마지막 강연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